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레이시아 대학교의 진학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연락들을 받았냐면 한국 고등학교를 이제 한 2학년, 1학년까지만 다닌 학생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신이 너무 안 나오는 편인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학교 자체의 내신이 좀 어려운 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잘하는 친구들도 뭐 70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만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이 혹시라도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점수, 원점수가 너무 낮아서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할까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 이제 국제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간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오레벨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하려면 오레벨에서 C 과목 이제 점수가 5개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입학 조건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어떤 방식이 꼭 맞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딱 고민을 해보셔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이 1등급이 나왔다거나 또는 서울에 있는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1년 다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요. 학교마다 조금씩 점수 기준이 달라요.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과목에서 60점 이상이 넘는 과목이 뭐 5개 이상이면 된다. 또는 3개 이상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제네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전체 평균이 그래도 한 60점 정도 이상이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마 교과목들 평균이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그래도 60점 이상이 넘는 과목들이 몇 개는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평균 점수를 이제 60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카데믹한 과목, 이제 국영수사과가 있는데 그래도 한 60점 정도 이상은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약간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점수를 무조건 받지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정쌤에게 일단 성적표를 보내주세요. 그럼 확인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검정고시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지금이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뭔가 이제 공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을 때 사실 검정고시?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쪽 일을 한 7, 8년을 하면서 느낀 게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추세가 일부러 또 검정고시를 하시는 곳들도 있고 예를 들어 국제학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서 비인가 교육과정, 이제 배우는 교육과정이 정식으로 커리큘럼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는다면 검정고시를 대체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검정고시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아진 게 또 사실이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검정고시를 봅니다. 한국 고등학교 성적이 만약에 어느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거나 또는 파운데이션 1년을 해야 하거나 또는 디플로마 전문학사를 들어가야 되거나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제 이 입학이 달라지는데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다만 검정고시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점수를 받기 수월하다라고 이제 모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정고시는 전체 평균 80점 이상을 받으면 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이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그냥 아예 자퇴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를 바로 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교 예비대학 과정의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1년 유학을 갔고요. 1년 과정을 이제 잘 진행을 해서 현재는 이제 대학교로 입학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내실 때는 어머님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도 너무 열심히 했고 영어 실력도 많이 올랐고 지금 어쨌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모든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국고등학교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아닌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해외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5레벨인 학생도 있을 거고 IB 과정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대학교는 이 과정들을 다 모두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어느 정도 조건은 맞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5레벨 같은 경우는 C 과목이 5개는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예비대학 과정이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여나 만약에 내가 IB 과정이나 또는 5레벨 과정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검정고시라는 대안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유학원을 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유학 케이스가 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5레벨 시험에서 한 3개밖에 C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제 시험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냥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하면서 저희와 함께 IELTS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2개를 다 취득을 했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고요. 영어를 또 같이 가르치는 유학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학생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수업을 1회만 해보면 지금 영어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딱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레벨을 뭔가 제 시험을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아이에게 효율적인 것, 차라리 그 시간 그 돈으로 IELTS를 해서 조금 더 영어 실력을 키우자, 이런 것들이 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맞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정쌤 영어 유학원에 꼭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가고 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를 다니고 또는 그 이후에 졸업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말레이시아 대학교를 졸업하면 절대 취업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학 전에 충분한 영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말레이시아라는 곳이 사실상 좋은 대학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대학 시스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레이시아라는 동남아 분위기 자체가 한국만큼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을 뭔가 해야 된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자극을 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칫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시험만 보고 졸업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물론 가셔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쌤 영어 유학원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